토마토 인터뷰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가 2100선 넘기면서 강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2130선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가장 큰 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이 이제 그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16일 만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뭐 매도 규모는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수급 주체 세력이 매도를 했다는데 다소는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었는데 이 낙관적 시각이 다소는 좀 경계 심리가 좀 끼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그 뉴스 플로에도 많이 나왔지만 원엔 환율이 이제 900원을 지금 하회를 했죠. 그리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즉 원화가 강세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출 경쟁력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다소는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흐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또 4월 내내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피로감이 나타날 때도 됐는데 때마침 이렇게 또 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다소 꺾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기대치가 꺾인 부분은 애플의 실적 발표 영향도 있었을까요? 뭐 애플 실적 자체가 좋다는 것 이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지금 신제품이죠. 갤럭시 S6 그리고 엣지 이런 신제품들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역시 뭐 비슷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가 생각보다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중국 그 스마트폰 하이엔드 시장 즉 그러니까 그 고가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많이 높였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는 갤럭시 S6 판매를 통해서 점유율을 회복하는데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의 판매 실적은 아무래도 그 분기 실적, 그러니까 3월 달까지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6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된 거는 4월 달이고요.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의 4월 달 그 갤럭시 S6 글로벌 판매 동향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뭐 기사로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이 아이폰 6로 청혼을 했다, 뭐 몇십 대로 청혼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애플 아이폰 6가 그 중국 판매량이 미국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굉장한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 국면이 5월까지 지속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5월 달은 4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은 슬로우해질 가능성은 원래 좀 높았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월 후반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월중 고점 기준으로는 한 6% 가까이 코스피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보통 한 달에 6% 급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소는 과열 상태가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과열 해소 과정으로 조금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보통 이제 PER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PER이 2011년도 4월 달에 최근 5년간 가장 고점을 기록했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때 수준에 거의 육박을 하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어떤 코스피 지수가 좀 급등세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 4월 달에 어떤 삼성전자 그 판매 동향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실적의 어느 모멘텀이 다시 약화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 즉 에너지나 화학
그리고 다른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지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어떤 실적 전망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 해소 차원의 조정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템포 조절이 있을 뿐이지 예. 그 강세장 자체가 아예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이신데요. 그렇다면 그 국내 기업 이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고 2분기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 실적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실적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적치 결과가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4개 분기 연속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기록이 됐는데 1분기 지금 실적들이 이제 쭉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이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실적 결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왜 좋아졌냐 놓고 봤을 때는 그 해외 부분의 어떤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좋아진 건 아닙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계속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도 이제 5월 1일 날 수출 실적이 발표되겠지만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수출 실적을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즉 매출액이 늘어나는 국면은 아니다라는 네. 얘기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그 자산 부분에 있어서의 손실 부분들을 실적이 많이 급격히 이제 반영하는 영향으로 네. 인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구조를 이끌고 있는 업종들, 이들 업종들의 2분기까지의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까지는 기업 실적 호조, 가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의 조정 요인이 되고 있는 원엔 환율을 좀 볼까요? 지금 900엔선을 밑돌았는데 이게 좀 고착화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환율 전망이 주가 전망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네. 환율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정부 측에서도 아무래도 원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시각이 조금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최근 원엔 환율은 작년 상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엔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즉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한국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즉 엔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 최근 상황은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119엔 정도에서 엔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달러 역시 급격히 이제 강세로 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세를 가는 흐름 속에서 엔화는 아무래도 그대로 있는 상황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원 100엔 환율이 이제 900원 밑으로 간 상황인데 900원 밑으로 갔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엔화의 약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원화의 강세 때문에 이제 움직인 흐름이라서 적극적인 어떤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단 원화 강세 이 기조보다는 향후에 그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네네. 포인트는 아무래도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일본은행 BOJ 회의가 있는데 BOJ 회의에서 물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던진다든가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 엔화가 다시 이제 달러에 대해서 급격히 이제 약세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전망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다수기 때문에 내일 BOJ 회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안정세를 지속을 한다면 원엔 환율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배당 확대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증시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제는 또 사상 최저까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더더욱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 한 템포 쉬고 다시 강세장이 도래하면 이런 배당주의 매력이 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배당주는 전통적으로 이제 약세장 그리고 이제 횡보장에서 이제 초과 수익률을 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기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배당주 투자라는 게 잠깐 한 달 동안 어떤 시세 차익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배당주는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요인이 이게 단발성 정책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추세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냐 놓고 그 부분을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배당 확장 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정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주 측면에서 배당주의 어떤 흐름 자체는 추세를 갖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내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시중 금리가 점진적으로는 내려오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매력은 지속이 된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월에 그 배당 성장 50지수 리밸런싱 있더라고요.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종목별의 시세에 영향을 주고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이제 있을 거라고 봐야겠죠. 있을 걸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리밸런싱이 실제로 이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지수를 벤치마크하는 네. 펀드들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리밸런싱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다수 펀드들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이제 교체대로 종목 편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배당주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지수는 펀드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출범이 된 지 이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당 펀드가 아직까지는 어떤 흐름으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펀드들이 그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